또 우리 이정호 선생님 현직 교사이시니까 학교 시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학생들이 내신 시험 칠 때 서술형 문제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서술형 문제를 어렵게 내시는 걸까요? 왜 그러셨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 같죠? 네. 서술형은요, 기본적으로 문장 단위로 답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쉽게 출제를 한다 하더라도 학생 입장에서는 체감적으로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술형 시험 이렇게 준비하면 네. 좀 수월해진다. 팁을 좀 주십시오. 뭐 이게 다양한 요인이 있긴 한데요. 네.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서술형은 문법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을 조금 어렵게 낸다 하는 학교의 기출문제들을 몇 개를 분석했는데요. 30문항을 기준으로 본다면 적게는 10문제, 많게는 15문제가 문법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요. 특히 서술형의 경우에는 50% 내지는 100%까지도 문법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문법 학습을 해야 선택형 시험, 객관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잘 볼 수 있고요. 서술형에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대비할 수는 없고요. 교과서에 보면 각 단원별로 문법이 2개에서 3개씩 제시가 됩니다. 그 문법 설명하는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장 정도는 암기를 하든 우리말을 보고 쓰던 어쨌든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다가 이런 문법 요소들은요, 독해 지문이라고 불리는 데서 뽑아가지고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법 요소들이 포함된 독해 지문 속 문장도 마찬가지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옛날처럼 빈칸 뚫어놓고 뭐 단어 한두 단어 집어넣고 하는 이런 식의 서술형이 아니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구석구석에서 막 힘들게 출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딱 정확하게는 숙지를 해주시되 이 정도 문장까지는 암기도 괜찮고요. 어쨌든 쓸 수 있을 정도는 대비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서술형을 잘 보기 위한 일종의 팁 정도고요. 네. 결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술형 시험 문제의 답안을 문장 단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평소에 영작 훈련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영작.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 서술형 문제의 50%, 많게는 100%까지 네. 문법을 알아야만 네, 쓸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니 네, 맞습니다. 서술형 문제가 일단 나오면 일단 의심할 게 여기서는 어떤 문법을 물을까? 네, 맞습니다. 역시 공부를 역시. 하셨기 때문에 문제 접근하는 방법을 이게 제대로 알고. 아무런 네. 문법 이거 지식 없이도 쓸 수 있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의심을 먼저 하고 들어가면 되겠다. 네. 기가 막힌 팁인데요. 네.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진짜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출제자의 눈이 지금 의도를. 반달이 됐어요. 눈썹. 네. 지금 영작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네. 학생들이 영작 연습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영작을 했어요. 근데 그 문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게 더 큰 문제긴한데요. 도대체 뭘 써야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영어로 일기를 써봐라,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써봐라 이렇게 하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상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수준의 문장들만 계속해서 쓸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작 실력이 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영작 참 어렵죠.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돈 들이지 않고 영작 잘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알려주시기로 했잖아요. 네네. 예. 어휘, 듣기, 독해, 영작까지 1타 4피 공부법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명명하셨는데 이게 어떤 거죠 이게? 네. 우리가 보통 독해 교재를 네. 구입하시면요, 독해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완전히 정반대로 접근합니다. 잘 고른 독해 지문은요, 훌륭한 영작 과외 선생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교재를 일단 선택해야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것부터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교재 선택 방법. 네, 그런데요, 일단 영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집에 독해 교재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있으시다면 굳이 안 사셔도 괜찮은데 갖고 있는 교재가 마음에 안 들거나 혹시라도 한 권도 없으시다면 이제 교재를 구매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즘 나오는 책들은 다 이런 방식이긴 한데요. 음원, mp3 파일이 반드시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혹시라도 독해 지문과 관련된 어휘가 미리 정리되어 있다면 아주 좋은 책입니다. mp3 파일 일단 네. 있어야 되고 네, 독해를 위한 어휘가 정리되어 있는 네네네. 책을 고르셔라. 네네.
이유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제 들어갑니까? 예, 네. 예. 자, 설명 주세요. 네. 네, 첫 번째 네. 이제 이 독해 한 권의 교재를 가지고요. 어휘, 듣기, 독해, 영작, 심지어는 말하기까지도 대비할 수가 있는데요. 오피네요. 네, 이렇게 오피. 네. 가장 첫 번째 방법은요. 그 독해 교재에 나와 있는 어휘들 있잖아요. 네. 해당 그 날에 공부해야 할 독해 지문에 관련된 어휘들을 가볍게 훑어보는 겁니다. 이때 훑어본다는 건 암기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5분 이내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휘 목록들을 영어, 우리말을 3번 정도 읽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휘 학습 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문은 안 보는 거죠, 그때? 네, 일단 안 봅니다. 아. 네. 그리고 나서 1차 듣기를 하시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음원 파일을 사용해서 1차 듣기를 하시는데요. 이때도 집중 듣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1차 가볍게 듣기.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독해 지문을 원래 평소에 하던 대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요. 이 문장 단위로 해석을 할 때 절대로 우리말로 매끄럽게 번역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번역가가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번역을 매끄럽게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늘어지고요. 말끔하게 해석이 안 되면 다음으로 또 못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영어 어순대로 가볍게 의미 파악만 하는 수준이 되면 돼요. 또 특히나 번역을 하려고 하면요. 이게 우리말과 영어는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듣기, 말하기, 영작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제시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의미 파악하는 수준으로 독해를 끝내시면 됩니다. 와. 네. 나는 만났다 철수를 이렇게 하고 네. 넘어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 이렇게 독해를 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여기가 하이라이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해설지에는 해석을 보시고 한 문장씩 영작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냥 무작정 영작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미 어휘를 학습을 했고요. 듣기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한번 봤고 그리고 해석까지도 했기 때문에 영작이 그만큼 덜 부담스러워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몇 번 봤었던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접근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겁니다. 와. 지금 그러면 지금 해석 그 보기 전까지 해석 한 번도 안 본 거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네. 뭐 네. 맞춰보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 스스로 해석해봤고 네. 비로소 마지막에 이제 해설지를 보고 네네. 거꾸로 이제 영작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와우.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도요. 지금 들으면서 너무 해보고 싶고 저 교재 하나 주고 가시면 돼요. 대박인데. 와. 그럼 이제 영작을 했어요. 네,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은 해보는 걸 이제 앞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와우. 독해 지문이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네. 그걸 가지고 한 문장씩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너무 꼼꼼하게 문법적으로 다 들어갈 건 없고요. 이 정도로 내가 문장을 썼구나. 그런데 틀린 부분은 이런 거였네 하고 색깔펜으로 표시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이게 쌓이고 나면 점차 영작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요. 영작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요즘 독해책은요.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써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쓴 문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독해 지문 자체가 정답이기 때문이죠. 이야. 좋네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럼 이제 이 작업을 하면 끝나요? 이제 그만해? 아닙니다. 또 해요? 네,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어. 이제 2차 듣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2차 듣기. 어휘, 그리고 1차 듣기, 독해, 영작까지 마쳤기 때문에 2차 듣기를 하면 1차 듣기를 할 때와 확연히 다르다는 걸 본인이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들리거든요. 아는 것만큼 들리기 때문에 일단 아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들리는 게 많을 것이고요. 그러면 공부하는 재미가 생기고요. 그렇게 성취감을 한번 맛본 친구들은요. 이제 주변에서 공부를 하라 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바라는 모습이잖아요. 공부를 알아서 하고 그 뒷모습을 봤는데 괜히 엄마 미소가 딱 생기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학생도 느낄 수 있고요. 어머니들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와. 2차 듣기까지 하면 이제 네. 미소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와, 근데 이 공부법을 하면 네. 말하기 실력까지 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OP였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요, 가능하신 분들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그 지문 자체를 암기가 좀 가능을 하시다면, 그동안 연습이 좀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말로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녹음까지 하실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녹음을 하고 나서 자기가 말한 문장들을 들어보면 아, 내가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게 읽는구나 이런 것들도 조금 고쳐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말한 거를 본인이 직접 듣잖아요. 정말 소름이 쫙 끼치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와, 네. 진짜 그렇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공부법 알려주신 거 처음이에요. 네. 이렇게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네. 게다가 이 방법은요, 돈을 굳이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독해 교재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없다 하더라도 한 권 정도만 구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님께서 영어 실력을 잘 갖추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독해 교재가 정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흐름만 맞춰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 아주 신박한 방법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네. 몰라 막. 네. 네? 하고 영작하는데 모르는 단어가 다 몰라. 네. 이때 어떻게 사전을 찾아요? 어떻게 해요? 완전 노베이스인 학생들의 네. 경우에는요, 영작을 처음부터 도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기초어휘들을 빠르게 학습하시고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기본적인 문장들이 해석이 가능하고 영작에 너무 거부감만 없는 학생들이라면요, 나이, 학년에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맞는 수준의 독해 교재만 고르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때 독해 교재를 고를 때요, 살짝 주의하실 거는 보통 독해 교재를 고를 때는 자기의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걸 고르잖아요. 네. 근데 얘는 영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수준과 비슷하거나 한 단계를 낮춰서 하시는 것이 영작 면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거를 너무 긴 지문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짧은 지문을 하루에 하나씩 한 달 정도만 하시잖아요. 본인이 직접 엄청나게 실력이 늘었다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 공부법도 아까 교재 하나 3회독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네. 같은 문장 가지고 여러 번 똑같은 과정 해보는 게 도움이 되나요? 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저는 계속해서 이 영작과 관련돼서는 새로운 책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영어 문장이라는 것이 자주 쓰이는 문장들은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접해서 그것과 관련된 어휘도 늘리면서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새 교재를 하나씩 네네네. 도장 깨듯이. 네, 그렇습니다. 와. 재밌는 방법이에요. 네. 와우. 저도 바로 해보고 싶어요, 정말. 심지어 성인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성인용 교재는 어디 뭐 좀 어감이 이상하네. 성인 교재. 제가 알아서 사겠습니다. 어른들의 경우에는 토익, 토플 교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야, 이런 공부법이 있었다니. 네. 훌륭해요. 네. 자,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도 많이 시청을 하시거든요. 네. 그분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힘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조금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 조금 누르시고요.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EBS 대표 강사이신 만큼 쉽게 할 수 있는 영어 공부법을 이 시간 알려주셨는데요. 강조하셨던 구문 독해를 쉽게 할 수 있는 책을 내셨어요. 자, 지금 저 앞에 있는 책인데요. 어떤 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구문 독해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길고 복잡한 문장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하는 책이거든요. 당장 고등학교에 아무런 준비 없이 올라가게 되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서 겨울방학까지 요 사이에 한 번쯤은 공부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에 제가 낸 교재는요, 15년간의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 직접 발췌한 문장이고요. 그에 대한 해설 강의를 제가 직접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를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익히시고 난다면 고등학교 영어 전혀 두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신감 있게 다가가서 원하는 성적들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네. 정말 고품질의 무료 강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네. 사교육비 경감에도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이거 좀 아끼셨다가 아이들과 함께 치코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정우 선생님께서 선물도 주셨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3분을 선정하여 이 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에듀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